마이클 메이는 어린 시절 사고로 잃은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 수술을 받았다. 이제 눈을 가린 붕대만 풀면 40년 만에 처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몇 주 동안은 별다른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 붕대를 풀었습니다. 빛이 눈에 들어오던 그 순간은 정말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들이 엄청났어요. 사물들의 색깔과 형태가 구분이 됐고 사방에서 이미지들이 쏟아졌죠. 시력을 회복하면서 마이클의 망막에 빛이 다다르게 됐다. 하지만 마이클에게 문제가 생겼다. 40년을 암흑에서 보낸 까닭에 뇌가 시각 정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시각이라는 게 그리 단순하지 않죠. 눈이 보인다고 갑자기 책을 읽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복잡해요. 본다는 건 단순히 스위치를 켜는 것과는 다르죠. 40년간 앞을 보지 못했던 마이클의 눈은 세상을 어떻게 볼까? 시각장애인이었던 마이클 메이는 수술로 완전히 시력을 회복했지만 놀랍게도 그는 거의 볼 수가 없었다. 원인은 마이클이 시력을 상실한 시기 때문이었다. 그는 3살 때 폭발사고로 시력을 잃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 실험적인 시력 회복 수술을 받게 되면서 사고로 망가진 각막을 교체하게 됐다. 투명하고 얇은 각막은 눈을 보호해주고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도와준다. 눈 손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마이클은 새로운 각막 이식으로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하지만 40년간의 암흑 생활은 또 다른 문제를 가져왔다. 눈으로 이미지를 보고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얼굴을 보고 저것이 미소구나 자동적으로 인식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분석해가며 이해해 나가야 했어요. 마이클에겐 세상에 대한 시각적 기억이 전혀 없다. 얘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태어나 보는 모든 것은 새로운 것이다. 시각적 이미지를 쌓아가면서 그 내용과 의미를 배우며 경험을 통해 시각적 기억을 채워나가는 것이다. 뇌의 뒤편에는 5억 개 이상의 뇌세포가 시각 피질에서 시각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한다. 인생 초년기에 형성된 시각 기억과 평생에 걸친 기억들이 모여 세상을 이해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뭔가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려면 오랜 경험이 축적돼야 하고, 그런 면에서 뇌가 시각 정보를 인식하려면 최소 6년에서 9년 정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마이클의 경우 시각 능력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3살에 시각을 잃은 것이다. 크기와 형태, 원근감, 빛과 그림자. 도로 턱이 있는지 내리막인지 오르막인지 그늘인지 그런 것들을 뇌가 분석하여 깊이감을 인식하고 모퉁이를 보고 15cm 높이의 도로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정보를 인식할 수가 없어요. 어린 시절 눈으로 보고 자전거를 타면서 다양한 도로턱을 경험했다면 미묘한 차이를 배울 수 있었겠죠. 따라서 7cm, 15cm, 22cm 도로턱의 간격을 구분해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이 없으니 시각적 정보만으로 그런 걸 구분하기가 힘든 거죠.
현재 어른이 된 마이클의 뇌는 어린 시절 배우지 못한 것을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먼저 지팡이를 이용해 제 앞에 뭔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 후에 눈을 돌려 제가 인식한 것을 봅니다. 화사한 색의 꽃과 지형지물, 그리고 제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죠. 제 앞에 무엇이 있는지 먼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마이클 메이는 시각기억의 부재로 인해 암흑과 빛의 경계라는 혼란스러운 공간에서 살고 있다. 우리의 시각기억은 또 다른 세계에서도 펼쳐진다. 바로 꿈의 세계다. 꿈속에서는 그것이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고, 활동을 하는 등 깨어있는 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꿈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어요. 꿈은 시각적으로 수집된 정보들로 이루어진다. 마치 영화 편집자처럼 뇌가 그 이미지들을 재편집한다. 전 슈퍼맨처럼 팔을 뻗고 여기저기 다양한 장소를 날아다닙니다. 빌딩 숲을 아슬아슬하게 헤쳐가면서 빠르게 오르락내리락 날아다녀요. 꼭 하늘을 나는 새가 된 기분이죠. 항상 하늘을 날고 싶었거든요. 재미있는 건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나는 꿈을 꾸고 뭔가에 쫓기는 악몽에 시달린다. 뇌는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도 아주 현실감 있게 만들어낸다. 누군가 절 쫓아오고 전 정신없이 도망을 치죠. 그것을 피해 더 높은 곳을 찾아서 달아나요. 저보다도 빨랐어요. 병원의 뒷문으로 뛰어들어갔죠. 악몽에 대한 얘기는 역사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사람들은 이런 꿈에서 의미를 찾고자 했다. 3000년 전 이집트인들은 이런 꿈들을 모아 책으로 묶어 사람들이 자주 꾸는 꿈에 대한 해설서를 만들었다. 꿈을 꾸는 그 순간은 이 세상이나 다음 세상에 대한 경계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꿈 해설서에서는 꿈을 통해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려고 했죠. 악몽은 우리 내면에 깊게 잠재된 두려움을 정복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도 있다. 길몽이 우리의 공상을 충족시켜주듯이 말이다. 꿈속에서 보는 광경들로 우리는 선조들의 본능과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시각에 의해 지배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인간의 시각체계는 인체가 얼마나 복잡하게 작동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시각은 인류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해왔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돼주기도 했다. 먼 과거에서부터 눈에 띄지 않게 묵묵히 제 기능을 수행해온 시각을 우리는 당연시한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일상은 전적으로 시각에 의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체를 한계까지 밀어붙이면 우리 안에 있는 초인적인 영웅들도 만나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인체다.